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양변의 이열지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통 이제 새벽 12시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영장 발부 아니면 네. 기각 이거 발표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보통 그리고 기각 사유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뭐 도주의 위험이 없어서 간단하게 쓰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긴 분량의 기각 사유가 나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나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속 그 자체가 처벌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사람을 이제 신병을 확보해 온 상태에서 수사하고 재판할 것이냐가 원래 구속이잖아요. 그럼 수사의 효율성 그렇죠.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없다 내지는 뭐 도주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것들만 판단하니까 네. 원래는 별로 그렇게 길게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사유를 보면 네. 사실 약간 그 원래 받고 있는 혐의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꽤 깊이 고민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영장재판부가. 영장재판부에서. 그래서 순서가 이러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뭐 정확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으로서 경제성 평가를 낮은 방향으로 만들어내고 또 원전 중단을 사실상 지시한 그런 어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수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나아가서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자부 공무원들의 이른바 문건 삭제에도 개입한 그런 의혹을 받았다는 건데 그 공무원들은 지금 구속 상태인 거죠? 3명 중에 2명은 구속이고 1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주는데 이 부분까지도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런 것들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거는 범죄 혐의에 좀 다툼의 여지가 많다. 소명이 안 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그래도 의심이 간다는 정도가 소명인 거거든요. 그 처벌할 때는 증명이라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죄를 지었다 이럴 때 처벌하는 건데 이게 좀 의심스럽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충분히. 근데 영장 전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만을 주로 판단하고 재판으로 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조금 근데 어느 정도는 사실은 범죄 혐의 상당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법적인 판단할 때 되게 이게 상당성하고 필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상당성과 필요성. 근데 이 상당성이라고 해서는 범죄 혐의가 무겁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범죄네. 글자가 들어요. 그럼 상당히 중요한 범죄인데 이게 상당성인 거고 필요성은 그럼 무겁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모든 증거가 다 명명백백해서 그 본인도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필요 없겠다. 구속까지는 필요 없겠다. 두 가지를 보는데 상당성이 아예 없다라고 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필요성.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왜?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 구속돼 있는데 그 증거인멸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검찰 쪽의 수사에 대해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한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고 다만 결과를 놓고 봤었을 때는 이게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라는 얘기를 당장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단순하게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 기각의 내용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라고 해버리면 그 범죄 혐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렇게 기각하면서 이런 얘기도 한 겁니다. 검찰에서 이런 정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은 경우 저도 뭐 직권남용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범죄를 기소를 하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입증을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담당 판사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아니다. 부실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기각 사유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 부분.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직권남용인지 그런 부분인데 사법농단에서도 이 직권남용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농단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직권남용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정말로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장관으로서 원전 중단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 일단 만약에 범죄가 되려면 그 결정권을 잘못 행사했다라는 거는 공무원들에게 증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게 결국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국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의 수사인 거거든요. 예. 근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원전 폐쇄가 100%까지 넘어가더라도 90% 이상 야 이건 폐쇄해야 되는 게 맞아라고 본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겠죠. 네. 오히려 어찌 보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고 방향을 정해서 가겠죠. 야 이거 뭐 유지하자는 쪽도 많고 폐쇄하자는 쪽도 있지만 일단 우리 판단은 이런 쪽으로 갈 거야. 선출된 권력으로서 그리고 그걸 공약으로 걸었는데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내선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국민들이 해준 걸로 믿고 그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설령 51대 49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정책이. 근데 그렇게 정책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책적인 결정이 옳다는 쪽의 근거 자료를 만들지 이게 안 됐다는 쪽의 근거 자료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근거 자료가 만약에 뭐 허위로 가짜로 만들어냈다라면 이게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도의 어떤 평가가 들어갔다라면 그걸 만들어냈다고 그게 불법이냐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이 수사에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이런 대목도 나오는데 경제성 평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점심시간 가까우니까 식대가 10,000원이라고 치면 어느 분은 10,000원짜리 점심 비싸다고 할 것이고 어느 분은 10,000원짜리 점심이면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할 것이고 같은 10,000원이라도 이 가치 평가는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정책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벌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온당했느냐라는 비판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물론 뭐 재판까지 가봐야죠. 아직 결론이 난 건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영장재판부가 기각을 했어요. 검찰은 글쎄요. 뭐 발표 낸 걸 보니까 결과 납득할 수 없다.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보안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결정적으로 그냥 객관적인 증거로 나온 부분들이 이른바 문건 삭제 부분이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그 공소장에 보면 530건의 문건의 목록이 범죄 일람표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저도 봤죠.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으니까 그걸 보면 그게 말이 530건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한글 문서 작업해 보신 분들은 저장을 하면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 원래 저장 파일도 생기지만 그거 백업 파일이라 해서 임시 파일들도 생기잖아요. 확장자 BAK 이렇게 나와요. 백업 파일. 그게 그러니까 양지열이라는 문서 파일에 확장자가 HWP로 원래 저장되는 파일도 생기고 그다음에 임시로 그러니까 백업으로 된 파일도 생기는데 그걸 다 하나하나 다 센 거예요. 그러면 문건 개수는 많은데 실제로는 몇 개 안 된다는 얘기고 심지어 그 안에 들은 걸 보면 뭐 장관하고 뭐 기자들하고 간담회하는 사진 찍어 이런 넣은 거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삭제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제목을 봐도 그렇게 중요한 사안 같이 안 보이는 것들이 있고 이것도 범죄 연락표에 나와 있는데 언론에서 잘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어디에 어느 폴더에 들어있는 걸 삭제했냐면 예전 파일이라는 제목으로 된 폴더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지 않고 모아놓은 예전 파일들 지운 거라서 과연 이게 어떤 공문서, 그러니까 결재를 받았다든가 공식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공문서에 해당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고 그 안에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문건들, 진짜 잘못된 조작이라든가 뭐 장관 지시로 있는 일을 없는 일로 만들었다가 없는 일을 있는 일로 만든 그런 게 들어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최소한 이번에 보면 그런 것들까지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무리한 수사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보세요? 수도 있죠. 근데 뭐 수사가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조건 그렇게 몰아붙일 건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그렇게까지 수사를 했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객관적으로 확보된 문건조차도 별게 없는 상황이었다라면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이 산자부 공무원들의 진술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전직 장관에 대해서 영장까지 청구했던 것이냐 이런 질문을 당장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불구속 상태로 기소도 가능합니까? 뭐 그거는 이제 검찰의 판단일 거고 아마 기소는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영장 청구를 해놓고 기소를 안 한다는 건 수사를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설령 무죄가 나오더라도 기소는 하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원래 뭐 이 부분에 집중을 했던 거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되면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담당했던 청와대 기획관 쪽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알고 그랬었죠. 예, 예. 그거는 어려워졌죠. 윗선으로의 수사는 이미 장관선에서도 지금 명확치가 않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오신 김에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성군 부장판사 관련해서 법관 탄핵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일단은 헌법재판소도 판사에 대한 이 탄핵 그 결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졌고 주심재판관은 이석태 주심재판관으로 정해놨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결론은 언제쯤 낼까요? 글쎄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은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불과 한 3가지 정도의 재판 개입 사유 의혹이고 재판이 끝났잖아요. 네네. 1심에서 무죄로 나왔지만 재판에서 어쨌든 사실관계 확인은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퇴임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28일이죠. 퇴임 이후에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퇴임 이후기 때문에 어차피 파면 못 시킬 거 우리는 각하하겠다라고 할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판사가 이런 식의 어떤 헌법 위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최소한 이유에서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아마 그 고민을 할 겁니다. 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그래야 이제 앞으로 당장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